오늘 저는 가장 먼저 우리 삶에 밀접하게 와닿아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지역 돌봄 체계와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의 지역 돌봄 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고령화 현상 강화와 1인 가구 확대 등 인구 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가 늘고 돌봄 기관의 장기화로 인한 재정 부담 악화 및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지속 가능성과 해당 수요에 부응하는 시설 공급 및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돌봄, 요양 등을 통합적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역별 의료 서비스 제공 역량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 경기도의 지원 없이는 시군별의 복지 제공 격차 완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돌봄 인프라와 의료 서비스는 시군별, 인구, 면적, 재정 규모 등 차이로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 지역을 우선적으로 인프라를 확대하고 격차 해소에 노력하며 의료 서비스는 최일선 읍면동의 보건복지팀의 간호인력 등이 지속 확대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둘째, 기존의 각종 복지 서비스 사업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중복 연계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경우에는 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이 되는 특성을 지녀서 기존 사업과 중복되고 연계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세심한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궁극적으로 관련법 제정 및 제도적 기반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의 중장기적 협력이 요구됩니다. 기존의 돌봄 사업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 등 개별 사업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은 읍면동 복지팀에서 긴급한 대상자를 위주로 발굴과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누락이나 중복 없이 상호 연계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세밀히 관리하겠습니다. 2022년 교육부에서는 대대적인 교육제도 개편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 아동 돌봄에 있어서도 지자체, 교육청, 학교,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경기도의 아동 돌봄 체계 구축은 경기도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아동 돌봄 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경기도민이라는 정책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협력의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협력 체계에는 31개 시군 지자체의 역량이 다른 만큼 31개 시군에서 이러한 아동 돌봄 체계에 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각각의 지자체, 학교와의 협력 및 운영 모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복지 정책, 그 중에서도 아동 돌봄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31개 시군의 역량 격차와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 하는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 담당하는 분들도 그 차이점들이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복잡한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침 이번에 저희가 유보 통합 또 여러 가지 학교의 돌봄 체계에 대해서 좀 정비할 지금 이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각 다양한 부처들과도 좀 교육부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토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와 교육청 간 광역단위 돌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시군 거점 아동 돌봄센터 확대 운영, 지역 내 돌봄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역의 돌봄 문제에 도와 교육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가구, 1인 가구 급속 증가 등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가 필요하며 경기도 전체가 균형 있게 통합 돌봄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취약 지역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산하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이용시설보다 생활시설의 실질 임금이 높게 나타나는 등 시설별 임금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이사님 공약 설명집에도 복지시설 65개 유형의 보수체계 및 보수 기준이 상이한 것을 인지하고
이를 2023년 중에 연구 용역 후 2024년 후에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복지 종사자의 임금 체계가 결정되는 만큼 이해 관계자와의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유형별로 다른 보수 체계로 인해 종사자의 임금 및 처우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 임금 체계 정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복지재단에서 연구 용역 중이며 새로운 임금 체계는 많은 재정 부담과 이해 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이 예상되므로 연구 과정에서 도의회와 시군, 각 시설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지사님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수원 세모녀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 사건은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국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을 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서 다루는 사회 데이터는 18종에서 34종까지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지급하는 자료의 수가 아니라 실제 지원 가능한 사회보장 수단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위기가구 참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도 산하 연구기관에서도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위와 같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좀 더 촘촘한 제도 개선과 정책 기반을 의회와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관내인 수원 산모녀 사건이 발생하고 저희가 바로 긴급복지 위기상담 한 라인을 만들어서 1,896명이 그동안 접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1,294건을 처리하고 602건을 지금 처리 중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가 하거나 또는 시군이 하거나 또는 경기도나 시군이 아니더라도 공공이나 또는 필요한 민간까지 동원을 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밖에 이 체납 관리단을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약 3,409명을 사회복지와 연계하고 1,589명에게 복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이 복지부에서 오는 것들이 저희한테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혹시 위험한 처지에 처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구멍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김재현 의원님 이 질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공사의 사장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도지사님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과는 달리 도지사님이 의회에서의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가지고 본 의원은 인사에 있어서 협치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공적 서비스의 제공이 아직도 공급자 위주로 육성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공적 서비스의 제공이 결국 경기도민이라는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고 집행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장님, 잘 듣고 계시죠? 현재 우리 도의 인사청문 제도상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여 인사청문 대상 공공기관장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014년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결과적으로 우리 도의 인사청문 제도는 공공기관 경영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기관장 임용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 또는 조기 증진하는 동시에 도민들에게 해당 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투명하게 보여주는 내실 있고 모범적인 행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충실한 내용의 인사청문 제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